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송변형공학 21강-2 우리 교재를 보면 9장 이상전압, 그다음 10장 보호계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면요. 제가 1번, 3번, 8번, 10번, 12번은 25점으로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중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전력계통에서 절연협조에 대해 설명하라. 21강, 송변형공학 21강에 이미 기출문제 풀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절연협조의 도입 부분에 정리가 잘 된 모범답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회 2교시는 우리나라 계통에서 저감절연 채택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피레기 제한전압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자, 이 내용도 21강-1 녹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도 10점이 아니고 25점짜리 한번 작성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지락전류의 크기를 구하라.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다 잘 푸셨습니다. 물론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푸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상 문제입니다. 자, 계통보호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라. 이제 애매하게, 기능과 목적이 애매하게 좀, 혼돈할 수가 좀 있어서 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0-9번 문제죠. 제가 이게 수업 시간에 출제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요거는 질의응답 13번입니다. 질의응답 13번에 한류 리액터 용량 산출에 대해서 이미 풀이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리 계통보호의 기능과 목적, 여러분들의 답안과 그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모범답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계통보호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계통보호의 목적 이렇게 따라서 계통보호계전기 역할은 전력계통의 안전공급 유지를 도모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는 사고 발생 시 전압, 전류 등의 전기량으로부터 이상 상태를 판별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보안을 유지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보안은 뭐냐? 사고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기능이죠? 사고 제거 기능. 이게 바로 보안 유지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신뢰도 유지를 하는 것이다. 신뢰도 유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사고의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안과 신뢰도다. 보안과 신뢰도. 그래서 보안은 사고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그다음 신뢰도는 파급 방지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가 기능이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밖에 교통사고가 제거된 후에도 교통 상태를 정상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 제표로 자동 동기 투입 등을 실시해서 사고 복구를 신속하게 달성하는 거죠. 신속하게 달성하는 것도 요거는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예, 보안, 신뢰도, 그 다음에 사고 복구, 신속한 사고 복구. 이게 바로 이제 보호계전기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기능이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은 뭐냐? 자,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 책에 기능과 목적을 정리해서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안의 유지, 그 다음에 신뢰도의 유지, 그 다음에 복구.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 기능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목적은 뭐겠습니까? 자, 이러한 계통의 보호계전기를 통해서 설비 손상의 경감, 탈조 방지, 주파수 이상 방지, 과부하 방지, 이상전압 방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목적이긴 한데, 정말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 최종적으로 뭘 하겠다? 계통의 뭐를? 예, 계통의 안정도를 유지하겠다. 그렇죠? 안정도를 유지하겠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보호계전기의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요런 부차적인 목적들이 있겠죠. 각 분야별로 이런 부차적인 목적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통의 안정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숙지가 돼서 답안지의 작성을 여러분들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통보호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먼저 목적을 먼저 내보냈죠. 목적은 뭐냐? 그러면 설비 기계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제거한다. 그렇죠? 신속히 제거한다. 그래서 이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과도한 고장 전류가 발생, 이상 전압 발생, 위상 변화로 기기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보호 개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아까 이제 우리 봤던 것이죠. 보안 유지, 신뢰도 유지, 그 다음에 복구죠. 이 복구까지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능이고, 요게 이제 목적이 됐던 거죠. 목적.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기능을 얘기했죠. 기능. 그래서 이 기능을 보니까 보안 유지, 신뢰도 유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재표류 방식 채용이 아니고 뭡니까? 채용이 아니고 복구죠. 예. 신속한 복구다. 예.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여기도 잘 하셨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래서 결국 뭐예요? 예, 개통의 안정도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조금 이제 안타깝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의 심층 방어 개념하고 좀 비슷하니까 이거 같이 연관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답안으로까지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답안으로 이제 작성하지 않으셔야 돼요. 원자로하고 비교 개념이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딱 일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자로 안전 설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호 개전기의 기능하고 같이 맞물려서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정확히 맞물리는 것은 아니니까 답안지 작성하실 때는 뭐 굳이 이걸 표현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 우리 역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호 개전 시스템의 기능해서 이제 이렇게 요거 이제 보호 개전 시스템의 기능까지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자, 이런 답안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능과 목적을 아까 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렇게 기능, 그다음에 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안 유지, 신뢰도 유지, 그다음에 신속한 복구,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 더 들어가서 목적.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도 하나 빠졌죠. 예, 이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개통 보호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설비 사고의 제거, 그다음에 사고 파고 방지, 이게 이제 보안과 신뢰도다, 이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목적은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뭐 설비 손상의 경감, 뭐 탈조 방지, 주파수 이상.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내용을 목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번 이 개통보호의 기능과 목적에 가장 적합한 답안지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기 하나만 더 최종적으로 개통의 안정도 향상이다, 신뢰도 개통의 안정도 유지다, 이런 내용만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뭐 잘 쓰셨습니다. 개통보호의 목적,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 개전기를 이용해서 사고의 감출, 제거, 회복을 하는 보호 개전 시스템을 적용해서 전력 개통 내 고장을 신속하게 검출하고 제거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여 안정된 개통 운영을 하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안정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 유지, 신뢰도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고 제거, 이제 보안 유지, 사고 확대 방지, 뭐 신뢰성 유지,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하나의 표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그죠? 하나의 표로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과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 이제 또 위에 부분을 다시 또 하나 갖고 온 거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복된 얘기가 또 반복된 겁니다. 중복해서 반복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설비 보호 개전 시스템에 이런 이제 설비 내용들과 가지고 이제 또 다시 또
기능을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10점짜리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답안, 지금 보였던 요 답안, 만약에 문제가 개통보호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라. 그럼 먼저 물론 이제 제목 자체는, 그렇죠? 제목 자체는 이제 개요도를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능과 목적, 제목 쓰고 그다음에 관련한 이제 개요도 이게 하나 그려놓고, 자, 이 부분은 기능이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목적이다라고 먼저 쓰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통보호 기능과 목적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이 답안 작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모범 답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전력계통에서 절연협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 절연협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 절연협조의 정의를 가장 그 답안에 잘 맞게 표현을 잘 해 두신 이 답안지입니다. 자, 절연협조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요장치로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각 기기 충격전압에 대한 절연 강도 이하로 저감하는 전압값을 보호 레벨이라고 한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절연 설계는 발생하는 이상전압, 보호 레벨, 기기의 절연 강도 3자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상전압, 보호 레벨, 기기 절연 강도 이거 잘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 3자 간의 상호관계 합리화, 곧 전기기의 절연 강도를 보호 레벨보다 높게 취해서 가장 경제적이면서 신뢰성 있는 절연 설계를 하는 것이 절연 협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필요기의 제한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되면 거의 뭐 완벽한 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도입 부분에, 그럼 이제 기기의 절연 강도 선정의 기준이 뭐냐? 기준, 뭐 아니면 뭐 원칙, 뭐 이렇게 표현을 되겠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내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그죠? 거기까지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어도 섬나기나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장한다. 그러니까 내부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이제 버텨야 된다, 이런 말이고, 외부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기기 자체 절연 강도를 이에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높이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죠. 의미가 없는 얘기고, 따라서 외래에 대해서는 피해라는 말이에요. 그죠? 피해라. 그래서 이 기기 절연을 안전하게 하라. 그래서 외래는 피하고 내래는 버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전체 여기까지 봤을 때 절연 협조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절연 협조에 대해서 정의를 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절연 협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필요기 제한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합리적, 경제적, 이거 다 좋은데 그 전에 요렇게 이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기기기 절연 강도 선정의 기준이 뭐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연 협조에 대한 기본적인 포맷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답안지를 보고 모범 답안 설명드렸으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